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이제 메모리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관심이 아주 크게 모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을 이끄는 종목 삼성전자, 그다음 테슬라까지 이제 궁금증 많으시죠? 어떤 이슈로 시장 흐름 주도 될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에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날 저희가 특집으로 네. 모셨는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8조 원을 넘을 것인가 궁금했는데 김장열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서 8조 중반 이상은 최소 나와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와, 근데 10조 어떻게 보셨어요? 네네, 엄청 잘 나왔고요. 일단 수치적으로는 서프라이즈 맞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손색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그 반도체 말고 다른 비즈니스가 섞여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한 60% 이상이니까 6조대가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 디테일한 넘버는 7월 31일인가요? 마지막 날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정확히 반도체 또는 메모리 어떻게 됐는지는 아주 정확히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일주일 전에 하이닉스가 또 삼성전자의 메모리에만 해당되는 한 6조 정도 되는 거하고 비교될 수 있는 데이터가 하이닉스가 또 25일 날 먼저 선제적으로 실적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한두 번에 뭐 요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앞서니 하이닉스가 앞서니 이럴 수 있겠죠. 어쨌든 넘버 자체는 삼성께 잘 나왔고요. 일단 메모리가 한 6조 한 중반 정도 나온다고 본다면은 클리어하죠. 확실합니다. 반도체 가격, D램하고 낸드의 가격이 예상보다 5%포인트는 더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3% 예상을 했는데 18%가 나왔다든지 뭐 한 12% 생각했는데 15% 생각했는데 20%가 나왔다든지 가격 상승률입니다.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는 거고 이거는 하이닉스한테도 비슷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되는 금요일 날 주가가 나쁘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게 보고 중요한 건 3분기 전망이에요. 앵커님도 이제 2분기 10조 나왔다니까 놀라셨는데 이른바 쑥떡 넘버가 9조 넘었는데 쑥떡 9조보다 훨씬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러면 3분기 예측도 올라가겠죠. 3분기가 2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11조 9천억 정도가 평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연히 1분기, 2분기 워낙 잘 나오니까 여기 연장 형성하면은 14조 정도 나오는 게 맞고 실제 실적 발표되고 나서 애널리스트 한 10군데 모아보면은 평균 13조 9천억. 아주 높게는 15조도 얘기한 데 있는데 그 15조 얘기한 것은 반도체 말고 다른 분야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거를 제외하고 나더라도 한 2조 정도 플러스 되니까 올해 전망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전망이 40조 이하에서 40조 후반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니까 목표 주가가 일부 낮게 잡은 애널리스트들도 더 높여야 되고 네네. 그래서 목표 주가가 10만 원 또는 그 이하도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11만 원 목표 12만 원 사이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이익 기준으로 한 50조 중반이 아니고 60조 중반 후반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목표 주가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11만 원, 12만 원이 엉뚱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만 원, 12만 원의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달성이 가능한지 참 궁금한데요. 네.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의 삼성전자가 적절한 목표 가격을 가지고 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네. 이번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서 반도체 회복기다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 시점에 첫 노조 파업이 이제 오늘 이제 결의대회 어제 오늘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하필 또 이렇게 잘 나갈 때 또 삐그덕거리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삼성전자의 주가는 두 가지죠. 실적과 엔비디아 향 그 HBM인데요. 엔비디아 향 HBM 숫자가 확인이 8월 달 중에 되면은 이익에다가 그런 게 모멘텀이 더 가세가 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목표하는 그 목표 주가의 근처라면 한 90%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까지도 올해 내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향으로 나가는 것이 확인이 늦게 되면 될수록 실적에만 의존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정한 할인율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일단 그 엔비디아 없이도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 올해가 아까 40조 후반이라 그랬는데 내년도에 대한 컨센서스가 높아져서 60조 초반만 되면은 ROE가 한 10% 초반 나오기 때문에 ROE 10% 초반이면은 삼성전자가 과거 패턴대로 가면 1.5배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1.5배 정도가 하면은 한 9만 4천 원 정도가
정도가 계산적으로 나오고요. 만약에 이익이 좀 더 높을 것 같으면 1.5배니까 PBR 1.5에서 1.6배 내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60조 초반이면은 애널리스트가 저기 에스티밋 할 때는 한 94,000원, 10만 원 정도가 예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애널리스트는 이제 엔비디아 것도 결국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멀티플을 조금 더 높여서 잡았기 때문에 12만 원이 추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약간의 그 엔비디아 쪽이 아직은 불확실한 반면하면은 아마 9만 원 중반 정도까지는 타겟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부장님. 네. 그 엔비디아 테스트가 성공하는 날 아마 매물 출회가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이 7월 들어서 굉장히 많이 매수세를 삼성전자 향으로 삼성전자 홀릭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들어왔는데 네네. 그게 이제 그 날에 혹시 이제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선취매를 했다고 보고 네네. 그 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계시면은 열심히 주소 담았다가 sell on the news, sell on the confirmation 확인되는 날 파는 게 어느 정도의 그 패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뭐 8만 원 초중반에 있을 때, 지금은 8만 원 후반입니다만은 지금 레벨에서 엔비디아 그 소식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주가를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엔비디아 주가가 엔비디아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은 그날 다 파지 않고 여유를 갖고 팔 수 같고 미리 오른다면은 그날 다 팔 수도 있죠. 다는 아니고요. 그날을 포함해서 제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슈는 뭐냐면요. 그게 이제 8월 달이나 9월 달 확인된다 가정합시다. 두 번째인데요. 그럼 주가가 한 95,000원 갔어요. 92,000원 갔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그날 다 팔 것이냐, 싹 팔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 걱정해야 되느냐. 네. 지금부터 미리 걱정하는 건 말이 웃기잖아요. 그래서 네네.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11만 원, 12만 원보다 약간 디스카운트한 제가 말씀드리는 94,5,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되 제 말씀은 내년도 실적이 진짜 높아지면은 예상보다 더 높아지면은 아마 그 외국인들도 다 팔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얘기고요. 오늘 좀 말씀드리려는 건 원래 주제에 없던 건데요. 이 모든 게 관계없이 금투세라든지 우리나라 고유의 리스크가 발현이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9만 원이커녕 8만 5천 원에서도 외국인이 팔 수 있는 거고 개인들이 팔 건데 외국인이 바치겠죠. 외국인이 바쳐가지고 외국인 높은 가격에서 파는데 9만 5천 원에 팔지 9만 1천 원에 팔지 모르는데 우리는 못 먹고 나오는 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9만 5천 원에도 10만 원에도 가면은 코스피는 2,950, 3,000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같이 못 갈 수 있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네.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유감이라고 또는 그것이 불확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리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고 뭐 엔비디아가 해결된다라고 해서 지금 뭐 2,950, 3,000포인트 코스피가 가는데 뭐 금투세 등의 방해 요인이 있다면 삼성전자만 가기에도 쉽지 않는다라는. 삼성전자만 몰려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몰려서 가는데 안 빠지는 거지. 그것이 9만 원, 10만 원으로 못 가. 개인들이 안 사면은 외국인들만 살 거 아니겠어요? 안 빠지죠. 그럼 장은 올라가는데 다른 주식들이 아주 이상하게 되겠죠. 그러면 네. 장은 아주 이상한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열심히 삼성전자 반도체가 뭐 얘기를 하더라도 소용없는 시츄에이션이 될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거 보세요. 오늘 보시면은 반도체 섹터가 1.8% 올랐거든요. 엔비디아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군단이 골고루 오르거든요. 우리는 그런 저변이 확대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베이스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변수가 크게 나오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안 발생하기를 예. 향후 2개월 내로 결정 나기를 기대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개월 내 결정이 안 되면은 코스피에 대한 정상적인 전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굉장히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짚어줬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러면 다음 좀 질문 좀 빨리 드리고, 더 삼성전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이시나 궁금한데요. 올해 수익률이 다행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떨까요? 천만 다행인데요. 갖고 계신 분한테는 아주 그냥 올 초부터 40%까지 빠졌다가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오늘까지 9일 연속 상승입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치닫기는 못해봤지만 이렇게 9일 연속 상승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9일 연속 상승이었습니다. 요즘에 뭐 인텔도 그렇고 애플도 좀 며칠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바닥에서 올라온 거 따지면은 뭐 테슬라는 가히 테슬라입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아는데 여기서 더 살 것이냐 안 팔 것이냐 판단은 결국은 딱 한 가지예요. 테슬라를 전기차 판매량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율주행으로 가는 그 어떤 수단으로서의 전기차냐를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1조 달러를 예측하고 있고 그 1조 달러가 307달러거든요. 그걸 보시고 거기 1조 달러의 핵심 컴포넌트는 이제 자율주행 그 포캐스트가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만 하는 밸류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이 바닥에서 그 전기차 판매가 더 이상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로보택시에 대한 게 8월 8일에 있으니까 그거까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7월 23일 날 실적 나올 때 실적이 잘 나올 것도 예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진이 한 10% 넘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단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거의 다 반영됐고요. 진짜 로보택시하고 자율주행에 대한 밸류가 한 6천억 달러 정도 될 것이냐고 믿는다면은 지금도 들어가도 되고 최소한 갖고 계신 거 파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자율주행이 7년 내로 내 주위에 있는 친구가 미국에 있는 친구가 2명 중에 1명은 진짜 자율주행에 끌릴 수 있느냐라는 어렵지만 계산을 한번 해보거나 추정을 안 되면은 이제는 기술적으로도 조금은 많이 오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 한번 307달러 보시고 어저께 나온 삼성증권 리포트는 그 정도로 긍정적이진 않습니다만 이분 얘기는 테슬라가 이번 실적 좋았던 것은 그 에너지 쪽이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다가 그 무제한 그 지금 할인 판매한 효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적인지 여부는 실적 발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좀 중도 있는 그 두 가지 양면적인 리포트를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7월 23일 실적 발표 주요하겠고요. 또 무엇보다 8월 8일 테슬라의 날 좀 주요하겠네요. 예, 전기차 핵심으로 가져갈 거냐,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좀 그 부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정말 이제 95,000원, 10만 원까지 가려면 우리 이제 코스피도 2,900, 3,000까지 좀 같이 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삼성전자만 너무 편중되지 또 말아야 되는 부분도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되겠고요. 자, 코스피 하반기에 3,000선 어떻게 좀 기대해봐도 될 것인지 돌파하기 위한 조건 살펴보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금요일 좋았잖아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다른 종목 다 없애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기아 이 네 가지 종목이 시가총액이 전체 우리 코스피 2,370 몇 조의 3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37%에 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차, 기아, 삼성전자죠. 이 주가가 5에서 6% 더 오르면은 나머지 거 목요일, 금요일 기준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계산이 2,916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제시 드릴 수 있는 제 이젠 뇌피셜인 거죠. 네. 요건데 정상적인 시장에서 그렇게 되는 걸로 보고 만약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왔다 쉰다고 가정하면은 나머지 63%에 해당되는 넌 삼성, 하이닉스, 현대, 기아차가 3% 정도 오르면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하면은 2,916인 거죠. 그게 뭐 음식료가 될 수도 있고 조선이 될 수도 있고. 네, 화장품 될 수도 있고. 그게 네. 3%인데 골고루 다 오르는데 네. 63%가 어려우면 결국 삼성 하이닉스가 끌고 가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 올라간다는 거는 삼성전자 9만 1,000, 2만 2천 원 되고 하이닉스도 한 20만 원 중반 정도 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고요. 모멘텀이 있는데 그거의 피크는 8월 중순이라고 보여지고 금리 인하가 확인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8월 중순 그러니까 금리 인하 확인되는 그것이 9월 달에 금리 예. 인하가 8월 달 초중반 되면은 네. 7월 데이터를 8월 달에 확인되는 그 시점에 이미 주가는 다 반영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8월 중순 되면은 그 다음 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까지도 반영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멘텀적으로는 8월 상반기 우리 휴가 끝나기 직전에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게 맞고요. 그때 되는 것이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네. 기업 밸류업이라든지 아까 금투세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게 추가적으로 좋게 반영된다면은 그 모멘텀 거기서 끝나지 않겠죠. 근데 네. 그렇지 않다면은 다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단기 고점이 나올지 아니면 정부에서 무언가가 나올지 정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에 따른 또 전략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률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주요한 금리 기준과 참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준점 거기다 이제 실적 참 주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